뉴스에 나온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임재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내용은요? 오늘 내용은 좀 생활 밀착형 주제 한번 준비했습니다. 생활 밀착형 주제로. 예. 네. 어떤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집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집을 살 때. 예. 예. 일단 집값이 좀 오를까? 아, 예, 그쵸. 아, 예, 예. 아니, 사실 그건 뭐 요즘 기대하는 분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살기 좀 편안하고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고, 그쵸? 너무 네. 시끄러우면 안 되고. 또 저는 남향,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향? 이때까지 남향집 아닌 데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햇빛 잘 들어오는 거. 햇빛 잘 들어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왜요? 아무래도 뭐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빨래도 잘 마르고요. 여러 가지로 좋아요. 하루 종일 어두컴컴하면 기분도 좀 우울해지고요. 예, 예. 오늘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일조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바로 그럽니다. 그 얘기예요. 예. 네. 그래요. 일조권. 사실 이 일조권 둘러싼 분쟁도 요즘 꽤 많아진 것 같던데요. 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실 일조권이라는 게 이제 햇빛을 쬐을 권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권리라는 거의 이면에는 그거를 누군가 방해하면은 이걸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건데 결국 햇빛을 차단하지 않을 권리라는 걸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소위 말하는 아파트 같은 걸로 많이 바뀌니까 요즘 굉장히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법에서는 일조권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죠? 이게 일단 출발점은 헌법입니다. 헌법 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뭐 이어지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환경권이라는 게 생기고요. 예. 그 환경권에 근거해서 사람은 누구나 일조권을 향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예.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가 이제 침해가 돼야 되냐라는 그런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나 침해돼야 되는 건가요? 사실 판결문에 나오는 문구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 1조 방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위난도를 넘어야 한다. 사실은 좀 안 와닿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빛이 너무 안 들어서 견디기 힘들겠는데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 말이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고 또 그래서 판결문에서 이제 보통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한마디로 보통 사람이란 참기 어려울 정도로 해가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뭐 인정한 기준이 이제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짓날을 기준으로. 예,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3시까지 6시간이잖아요. 네. 그 6시간 중에서 연속해서 2시간 이상 또는 아침 8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에서 뭐 연속은 아니더라도 최소 4시간은 확보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4시간은 확보가 돼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이 기준이 침해되면 일조권을 침해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연속해서 2시간 아니면 합쳐가지고 4시간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보는 거죠. 예. 근데 이거 측정하려고 동지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예. 일조권 분쟁 생기면 이제 일조 분석이라는 걸 하게 돼요. 예. 하고 또 뭐 이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동지가 되면 어느 정도 해가 들지라는 거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가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이 이제 감정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일조 분석 이런 예. 것도 있어요. 예. 혹시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관련한 판결들이 있을까요? 실은 이제 전에 있었던 판결 중에 이거는 뭐 아파트 분쟁은 아니었고 식물을 키우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 앞에 이제 건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경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인정된 것이 있었고 볕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렇죠. 예. 경작이 안 되는 거죠. 자라질 않는 거예요. 예. 예. 네, 최근에 있었던 이제 좀 재미난 가처분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이제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옆에 아파트 공사라면 굉장히 신경들을 곧늘 쓰게 되잖아요. 예. 뭐 이제 소음, 분진뿐만 아니라 나중에 얼만큼 올라가면은 뭐 해가 가려질 것인지 요즘은 사실 그런 것들이 다 규정이 있어가지고 예. 이제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소음은 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높이 어느 방향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보통 다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옆에서 짓던 아파트가 공사 도중에 설계가 변경된 거예요. 뭐 설계 변경된 거에 의하면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생기면서 이제 지금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 이거 공사를 중지해달라. 우리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공사 중지 가처분을 구했는데 예.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아. 이 판결이 나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예. 공사 변경을 하면서 전혀 이걸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게 일조권을 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공사를 계속 강행했던 게 인정이 돼서 이거는 일단 공사를 중지해라라는 결정이 나왔던 거죠. 근데 뭐 일조권이 얼마나 침해됐다 일조 기준 아까 우리가 그런 분석도 했었는데 당연히 여기도 그게 적용이 됐겠죠. 당연히 그 기준도 적용이 되고 사실은 이제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 건가요? 결과가 이제 신축이 되면 일조 시간 8시간으로 가장 짧은 동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일조 시간이 1시간에도 못 미치게 된다. 이건 심각하네요. 그렇죠. 1시간 정도만 볕이 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 지금 신축하고 있는 그 공사에 의해서 중단돼서 손해가 난다. 그런 손해를 고려하더라도 공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되기까지 이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보통 보면 이런 경우에 건설사들이 밀어붙이식으로 많이 강행을 하잖아요, 공사를. 이게 이제 특히 이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촌각을 다투는 게 되는 거거든요. 저쪽에서는 더더욱 공사를 빨리 진행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우리로서는 빨리 이제 또 멈추게 해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툼이 치열해지죠. 치열해지고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꼭 2시간이냐 4시간이냐 이것만 기준이냐라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일조 방해 정도 그다음에 내가 어떤 이익의 침해를 받는 건지, 그렇죠? 그다음에 저쪽에 신축하고 있는 건물이 어떤 용도로 되는 건지, 어떤 이제 공익과 사익 아니면은 저쪽의 이익과 내 이익을 갖다가 이제 비교해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라든지 저쪽에서 이렇게 일조 들어오는 거를 막는 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었는지, 또 하나가 어떤 공법적 규제 있잖아요. 각종 이제 건설 관련 규정들을 어긴 것이 있는지 그 부분도 이제 좀 살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시간, 그러니까 4시간이 통합 4시간, 연속 2시간 이 일조 시간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 주민들로서는 정말 이게 힘든 소송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 예전에 그냥 아이고 포기하고 살지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지금도 그런 경우는 많을 겁니다. 이게 그나마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좀 피해가 광범위하게 생기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송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소송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가령 조그만 단독 주택 하나 갖고 있고 옆에 큰 건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자기 혼자서 모든 소송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입주민이 여러 명 있으면은 뭐 같이 돈도 걷고 그 중에서 뭐 선정 당사자라는 사람이 누가 될지 뭐 이제 그런 거 다 결정해서 하는데 사실 이게 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용은 똑같이 드는데 그렇죠. 혼자 다 부담하면서 소송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이건 아파트였으니까 이런 데까지 갔지 개인이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러네. 소송 절차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죠? 당연히 이제 이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측에서 먼저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그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다 지어진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건물이 다 지어진 경우에는 그렇죠. 뭐 이미 다 지어지면은 그쪽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갖다가 그 건물을 헐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헐어버린다는 게 또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때는 대부분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구하는 걸로 가는데 사실 그 침해 입증이 제일 힘들어요. 침해 입증이 힘든데 보통 일조 분석이라는 거 말씀드렸던 거 그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일조 분석 같은 경우도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그렇죠. 그 비용도 드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내가 건물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상대방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뭐 또 그 협의가 성실하게 이루어졌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건축 행위가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등을 갖다가 계속 주장해 나가고 입증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이 그 금액이 얼마나 될지 좀 그러네요. 이 뭐 그렇게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 비용이라는 게 결국에는 저쪽 건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경제적인 손실을 입냐라는 거예요. 그 경제 손실이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아파트 가격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집값 떨어졌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입증하기가 어렵고 그때 가격도 정말 시중 가격 전부를 갖다가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입는 피해에 비해서 받는 배상 금액은 적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군요.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예. 근데 결국 변호사님 이게 뭐 권리 대 권리의 충돌 아니겠어요? 예. 아까 환경권에서 출발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결국 사실은 환경권 대 재산권 이런 그렇죠. 충돌이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게 한쪽은 일조권이라는 건 결국에는 환경권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나는 내 땅에서 집 짓는데 무슨 문제냐? 나도 내 재산권을 행사하는 거다라는 거에 어떤 기본권의 충돌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사실 이거 이제 해결 방법이 보면은 너보다는 내가 위야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환경권도 중요하고 재산권도 중요했을 때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이익 형량에 의한 방법으로 뭐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말은 거창한데 사실은 이제 누구 하나를 우선시했을 때는 누구 하나는 이제 침해를 받는 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걸 최대한 조화를 시킨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수인한도론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수인한도라는 게 결국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그 참을 수 있는 선의 어떤 최하한선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이하로 가면 침해인 거고 그 이상이면은 일단은 서로 권리를 용인해 주자. 약간의 피해가 생겨도 그래서 결국에는 일조권이 당연히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해드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겠죠. 근데 그게 어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를 용인을 해주는 거고 그 이하로 떨어졌다. 가령 아까 말했던 연속 2시간 뭐 합쳐가지고 4시간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침해로 본다라는 식으로 어떤 뭐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죠. 양쪽에서 서로 뭐 어떻게 한 발씩 좀 물러나서 어쨌든 타협에까지 이르는 과정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타협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시청이라든지 뭐 공사 관련한 이제 그런 단체에서 이제 협의를 갖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뭐 결국에는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 보통 어느 쪽이 좀 많이 이기는 편인가요? 사실은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한 그 뭐 연속해서 2시간 아니면은 뭐 다 합쳐서 4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적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 햇빛 받고 살라고 하면은 이미 굉장한 이제 그 뭐 손해를 감수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 정도로 어떤 참을 수 있는 최한으로 잡았다. 수인 한도의 어떤 최하한 기준으로 잡았다라는 거는 그래도 재산권을 더 우선시하는 게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조권 관련한 말씀 임지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